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2020년 4분기 최고 정계 태풍의 핵, 나아가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모든 시사 이슈의 블랙홀로 떠오른 라인 및 옵티머스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여러 친정부 검사들이 내놓은 수사 결과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권과 국민들은 정권의 입김을 심하게 받는 검찰은 믿을 수가 없으니 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해왔습니다. 물론 여권 측에서는 오히려 공수처를 하루빨리 만들어서 이 사태를 해결하자면서 이 제안을 뭉개왔는데 이걸로 모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해 이 사태를 어떻게든 정권 유지를 위해 덮으려는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바로 추 장관이 19일 라인 사태와 윤 총장의 가족, 측근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아 수사 전면에 또 나선 것입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이은 두 번째이자 역대 세 번째입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수신자로 하는 수사지휘서를 통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별말 없이 수용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윤 총장도 그냥 체념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 정권 인사들은 왜 이렇게 아나무인에 법 따위는 깔아뭉개는 겁니까? 추 장관은 정말 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정권 홍위를 위한 수사 결과 만들기에 혈안이 된 걸까요?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수사권 발동으로 추 장관은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에 기록되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는 20일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을 갖고서는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냥 대놓고 추 장관을 옹호하며 자신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아니 그게 사실이라 한들 사실상 지금 추 장관이 하는 짓이 정권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고 윤석열의 한 개인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한 수작질인데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건 도대체 국민들을 어디까지 개돼지로 하는 소리입니까? 추미애의 비상습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만 존중되어야 하고 윤석열의 정상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는 어깃장을 놓아도 된다고 대체 누가 말했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 정청래 의원까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19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는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시기 바란다. 수고 많으시다며 추 장관을 대놓고 옹호하고 나섰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변호하는 등 그야말로 추악해도 이렇게 추악할 수 있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그냥 내던진 것이라는 것밖에 생각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일 이 상황이 국민의힘이 여당 인상에서 벌어졌다면 저 사람들이 대체 뭔 짓을 했을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는 더욱 배가 됩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는 추 장관이 인사권 자양에 더해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 아예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라고 비꼬면서 서민들의 피눈물을 뽑은 대형 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현지 한창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고집불통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추 장관을 앞세워
정권을 지킬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추 장관을 앞세워 자신의 정권을 지키려 한들 그들이 거래했던 장부까지 은폐가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피해의 규모가 수조 원에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하는 이 사건의 장부가? 그런데 추 장관이라면 진짜 장부에까지 손을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참 두렵습니다. 한중건 전 동양대 교수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사기꾼의 증언이다. 이제 웃음조차 안 나온다고 냉소하면서 저쪽에서 의인으로 내세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검언유착 공작의 제보자도 그렇고 라인펀드의 김봉현도 그렇고 한명숙 복권운동의 증인들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발동한 근거도 두 번 다 사기꾼의 증언이라며 재미있는 나라라고 자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올린 글에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개똥처럼 흔해졌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진실은 게을러서 맨 나중에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언젠가는 올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하면서 이번 추 장관 관련 뉴스를 바라보면서 상심하고 낙담한 국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건네주는 메시지도 같이 전했습니다. 게다가 여권에서도 일단 겉으로는 추 장관을 옹호했지만 계속 통제불가 상황으로 치닫다간 중도보수 진영의 결집을 불러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나아가 2년 후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청청 회의에서 추 장관을 두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총리실은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 장관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추 장관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 아니냐라고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겉으로는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부 여당 내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이니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어떨지 안 봐도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이런 막박가파식 행보가 사실은 법무부 장관 이유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치고 소위 검찰개혁을 성과 삼아 민주당 열성 지지층에게 어필하면서 더 큰 자리, 즉 대권으로 나가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추 장관은 여권 내에서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뇌가 있다면, 생각이란 게 있다면 저런 미친 짓을 한 추 장관을 누가 서울시장, 대통령으로 뽑아주겠습니까? 만일 저게 사실이라면 그 큰 자리에 눈이 먼 추 장관은 결국 스스로 자신의 눈을 자기 손으로 찌른 꼴인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